스코틀랜드의 메리 1세는 1542년 스코틀랜드 제임스 5세의 딸로 태어나 출생 6일 만에 왕위에 오른 여왕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보다는 9살이 어렸지만 출생과 함께 왕위에 오르며 힘겹게 왕위에 오른 엘리자베스 1세와 비교되는 여왕입니다.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 왕위를 빼앗기고 영국으로 망명해 결국에는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처형되는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는 왜 조카였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1세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잡식남TV, 오늘은 엘리자베스 1세의 시대적 라이벌이었지만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스코틀랜드의 메리 1세에 대해 씩씩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메리 1세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5세와 프랑스의 마리드 기즈 사이에서 1542년 12월 8일 출생합니다. 둘 사이에는 두 명의 어린 왕자들이 있었지만 요절하면서 메리가 스코틀랜드의 왕위 계승자가 됩니다. 출생 6일 만에 제임스 5세가 30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면서 메리 1세로 왕위에 오르며 여왕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메리 1세의 아버지 제임스 5세는 영국 헨리 8세의 조카이며 헨리 8세의 누나인 마가렛이 제임스 5세의 어머니가 됩니다. 헨리 8세는 조카인 제임스 5세가 사망하자 메리를 자신의 아들 에드워드와 결혼시켜 스코틀랜드를 합병하려고 시도합니다. 튜더 왕조의 적장자였던 에드워드와의 결혼으로 카톨릭 세력인 스코틀랜드를 병합하고 신교도 세력을 굳히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메리의 어머니이자 섭정이었던 마리드 기즈는 뼛속까지 친프랑스였으며 친카톨릭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카톨릭 세력과 논의 끝에 메리를 프랑스의 왕세자인 프랑스와와 혼인협정을 맺고 6살의 메리를 프랑스로 보냅니다. 프랑스의 앙리 2세는 메리를 극진히 사랑했으며 메리는 프랑스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지적, 예술적 재능을 키웁니다. 메리와 프랑스와 왕세자는 성공적인 결합이었으며 프랑스 왕실에서 메리의 입지는 고귀함 그 자체였습니다. 반역죄로 차명당한 엠블린의 딸로 태어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았던 엘리자베스 1세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었죠. 헨리 8세의 마지막 왕비였던 캐서린 파가 없었다면 엘리자베스 1세가 어린 시절을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엘리자베스 1세는 역경을 딛고 왕위에 오른 강한 여성의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리는 16살에 프랑스어와 결혼하고 1559년 앙리 2세가 사망하고 프랑스와 2세가 즉위하면서 드디어 프랑스의 왕비가 됩니다. 그녀의 시어머니였던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메리를 많이 아꼈으며 많은 예물과 선물을 주기도 하면서 자신의 며느리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메리는 시어머니를 피렌체 출신의 장사꾼이라고 비하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완벽하게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2세가 즉위 1년 6개월 만인 1560년 12월 5일 사망하면서 메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사망했으며 워낙 병약했던 탓에 메리와의 사이에서 후사가 없었던 거죠. 앙리 2세의 차남 샤를이 10살의 왕위를 이어 샤를 9세가 되면서 시어머니인 카트린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꼴보기 싫었던 메리를 결국에는 스코틀랜드로 쫓아내듯 보내버리게 됩니다. 마침 메리를 대신해 스코틀랜드의 섭정이었던 어머니 마리드 기즈가 1560년 사망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상황은 개신교와 카톨릭 간의 내전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1546년 비튼 추기경이 개신교들에 의해서 살해되면서 스코틀랜드는 카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 간의 갈등이 최고조인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코틀랜드 개신교들은 같은 개신교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게 도움을 청하고 엘리자베스 1세는 이를 지원합니다. 1560년까지 영국은 스코틀랜드 내 개신교를 지원했고 1560년 에딘버러 조약으로 메리를 귀국시키고 스코틀랜드를 실질적인 개신교 국가로 만듭니다. 그로 인해 스코틀랜드에서 메리는 정치적으로 고립됐으며 개신교였던 그녀의 이복 오빠인 제임스 스튜어트가 실권을 쥐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죽기 전 메리의 영국 왕위 계승권을 박탈했는데요. 하지만 메리는 헨리 8세의 누나 마가렛의 손녀이자 헨리 7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영국 내 잔존한 카톨릭 세력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리는 헨리 스튜어트 단니경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게 위협적인 결혼이었습니다. 단니경은 헨리 7세의 증손자라 엘리자베스 1세 이후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으며 메리와는 같은 할머니를 둔 사촌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서 1566년 제임스 6세가 태어나지만 부부 사이는 나빴으며 메리는 시종인 리치오와 바람을 피게 되죠. 이에 단니경은 귀족들과 짜고 리치오를 메리 앞에서 살해했으며 자신은 연관이 없는 것처럼 꾸미고 메리와 함께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친 곳에서 보스웰 백작 제임스 헵번을 만나게 되고 그의 도움으로 다시 왕국으로 귀환하여 권력을 되찾습니다. 이후 보스웰 백작의 세력은 커졌고 그러던 중 1567년 단니경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은 보스웰 백작과 메리의 합작품이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둘은 결혼까지 발표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반란이 일어났으며 카톨릭 세력까지 합세했으며 1567년 메리는 한 살이던 아들 제임스 6세에게 양위하고 폐위당합니다. 1568년 메리는 엘리자베스 1세의 도움으로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망명은 메리가 스코틀랜드를 포기하고 영국의 왕위를 노리기 시작한 것이며 여러 차례 모반을 꾸몄다가 발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모반으로 메리를 처형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였지만 가장 가까운 친척인 메리를 엘리자베스 1세는 차마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국 내 카톨릭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던 메리를 언젠가는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메리는 셰필드 성에 18년간 유폐되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1586년 8월 11일 메리의 또 다른 모반이 발생합니다. 여전히 영국 내 카톨릭 세력의 구심점이었던 메리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587년 2월 8일 메리는 노스햄튼셔에서 공개 참수형에 처해지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1603년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튜더 왕조는 단절됩니다. 이에 튜더 왕조의 유일한 후손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제임스 1세로 왕위에 오르며 스튜어트 왕조가 열립니다. 메리가 헨리 7세의 유일하게 남은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아들인 제임스 1세가 즉위가 가능했던 것이죠. 같은 시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여왕 메리 1세와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신의 조카였던 메리가 카톨릭 세력을 등에 업고 있다는 게 평생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당시 종교적 갈등만 아니었다면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 1세를 처형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헨리 8세 때 세워진 영국 성공회의 안정적인 성장과 카톨릭 세력의 구심점을 없애야만 했던 엘리자베스 1세. 자신의 사후에 있을 정치적 종교적 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카인 메리 1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엘리자베스 1세의 라이벌로 평가되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은 스코틀랜드의 메리 1세. 그녀의 굴곡진 삶과 엘리자베스 1세가 메리 1세를 죽여야만 했던 이유를 잡식남TV에서 씩씩하게 알아봤습니다.